자,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네. AS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또 못하겠어요. 다음 네, 시간에 하시죠. 알겠습니다. AS 묶어서. 다음 시간은 AS만 하시죠 한번.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좀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. 시간 때문에. 안 돼!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, 진짜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회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오늘 준비한 기업은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입니다. 시그네틱스. 네. 오. 시그네틱스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요. 네.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그 웨이퍼를 만들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웨이퍼를 만들면은 그거의 겉면을 싸는 그 포장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매출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. 그 반도체 부공정 회사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뭐 STS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그 시그네틱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두 회사들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패키징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타 회사보다 훨씬 월등한 회사이고요.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한 25% 정도로 보이고 있고 그 올해 작년 매출액도 2,8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화구수환 기자도 네.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좀 많이 좀 여쭤봐 주시죠. IT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이번 주도 이제 역시 IT주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에 시그네틱스를 사생결단 종목으로 추천하시게 됐던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배경. 뭐 우선 투자 포인트를 잡은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반도체 분야의 투자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이 눈에 띄었던 점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는 거였습니다. 특히 사상 처음으로 비메모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의 투자보다 그 투자 절대 금액이 늘어났는데 한 8조 원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늘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디인가 해서 찾아본 게 바로 시그네틱스였습니다. 야,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는 압도적인 1위지만 비메모리는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네. 그 수혜주가 바로 시그네틱스라고 보았습니다. 근데 우리 이준연구원이 사생결단 이렇게 코너 정보가 나오는 거 보면 묘하게도 그 금요일이나 목요일 때 급등을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묘하게 그런 그 뭐랄까 그 가치의 함정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함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항상 이런 거는 뭐 단기적인 현상인 것 같고 자. 자세한 투자 포인트,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첫 번째로는 이 모바일 기기가 그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. 그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내년도 투자 계획 역시도 앞으로 스마트 기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에 따른 수요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시그네틱스는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시그네틱스가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, 패키징 분야에서는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타 업체들이 그 대부분 메모리 분야의 패키징 업체, 그 패키징 공정에 좀 심혈을 기울일 때 그 시그네틱스나 2, 3년 전부터 이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에 그 먼저 그 연구를 하고 나섰던 것도 앞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. 사실 또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쪽이라던가 아니면 스몰캡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은 이제 시그네틱스 쪽이 이제 비메모리 패키징 쪽에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생산량을 좀 다들 어디에 좀 납품하는 건지 좀 주요 거래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.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매출처 비중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비슷한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출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뭐 STS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랑 약간 그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들이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80% 정도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시그네틱스는 그 업체들에 비해서는 뭐 큰 비중이긴 하지만 더 비중이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해외 매출처 확보에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큰 회사, 큰 매출처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되고 총 매출처를 찾아보면은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출처가 다양하다 보니까
이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야, 매출처가 다양하다. 네. 자, 이런 회사들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그 CEO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경쟁력, 뭐 투명성, 도덕성 이런 걸 같이 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시그네틱스 경영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그 시그네틱스의 CEO가 이제 김정일 대표인데. 아, 김정일 대표요. 네, 성함이 참 좋으시네요. 네. 그 연구원 출신입니다. 이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원 출신으로 CEO로 유력하신 분이라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안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도 그 분야 2009년부터 이 CEO를 맡고 있는데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.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종사를 해왔던 분이다 보니까 이 인맥이 되게 넓다라고 하더라고요. 인맥이. 네, 그래서 이 해외 매출처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직접 모두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CEO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살 것이냐, 그리고 네, 언제 그렇죠. 이제 나올 것이냐 그거잖아요. 네. 이제 사생결단 효과와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.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차트. 뭐 시그네틱스 차트를 보면은 사실 그 삼성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횡보하네요. 네, 그렇죠. 쭉 이렇게.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횡보를 한 2달간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보시면은 추세선. 네, 추세선을 저도 한번. 네, 추세선. 네, 그 가로로 보시면 한 3,000원대 중반에서 그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2번이나 다진 모습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는 이 3,000원대 중반 가격이 바닥이지 않나라는 전반적인 전망이 보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상승 타입 못 받았던 게 그동안 IT주 보면은 아모레드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그네틱스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덜 간 면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PER이 지금 9.6배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는 한 5,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목표가 5,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